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프랑스의 개성문을 닮은 우리나라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독립협회에서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서 건립한 건물이죠. 네, 이 건물은 바로 독립문입니다. 이 독립문은요, 여러분들 서울시 서대문구에 가시면 이 서대문 연구소라고 있는 곳 역사관 아시죠? 그 역사관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문 앞에 여러분 혹시 이 돌기둥 보이시나요? 이 돌기둥은 영은문이라고 해서 원래 조선에서 청나라 사신들이 올 때 은혜를 영접한다라고 해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진 것이죠. 이 당시에 독립협회가 자주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문이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이 독립협회의 활동과 그리고 고종이 자주적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협회를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아간판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의 세력이 매우 강해진 그 상황에서 고종은 본인의 신변 안전 그리고 플러스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우리는 1896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관파천 이후에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궁궐의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외국으로 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 공사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격은 없었지만 빈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강들의 다양한 많은 나라들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커진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러시아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종에게 빨리 궁궐로 돌아와라. 그리고 또 이 러시아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생겨난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1896년에 창설돼서요, 1898년까지 이어졌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를 창설을 주도했던 사람은요, 서재필이라는 인물이에요. 왼쪽 아래에 사진이 보이시죠? 여러분 서재필은요, 갑신정변에 참여했었습니다. 20살 때요.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대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고 또 미국 여자랑 결혼도 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서재필이 귀국을 하고 이렇게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이 독립협회에 여러분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혁적인 관료들. 지식인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대한 건 뭐냐면 이 독립협회는 민중과 함께하는 단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라든지 여러분 가보개혁 이런 것들은 개혁을 추진할 때 민중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요, 누구나 이 회원 가입비만 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독립협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만민공동회에는요, 백정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할 만큼 민중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단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대필은 독립협회를 창설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어볼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게 돼요. 이 독립신문이 왜 만들어졌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독립신문 창간호를 직접 읽어보시면 더욱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신문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신문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던 독립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독립문을 건설할 때는요,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독립협회 회원들이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것을 모금을 해서 만든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영은문 기둥 보이시나요? 영은문 기둥? 이 영은문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있는 독립문의 자리는 사실은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1970년대에 성산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독립문을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0m 정도 옮겼다고 하고요. 지금은 서대문용무소 옆 근처에 여러분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아주 견고한 모습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대문용무소 역사관 가서 일제강점기 역사 공부하시고 독립문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당시 독립협회는요, 사람들이 여러분 광장에서 모여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광화문광장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나와서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인다고 해서 이것을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최를 하였고요. 처음에는 민중들만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중앙관리들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면 우리의 역사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걸 올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올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만민공동회에 모여서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장소가 1896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독립협회의 활동이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독립협회의 활동을 살펴볼게요. 먼저 자주 국권운동입니다. 독립협회는요, 당시 이 상황을 아간파천 당시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러시아의 내정 간섭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매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독립협회 활동을 보시면 당시 러시아가 이 저령도는 지금의 부산 영도 지방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도 지역을 조차라는 말은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항구나 어떤 영토를 빌려 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저령도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저령도에 러시아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또 다른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저지하려고 그런 규탄하는 시위를 엄청나게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 독립협회 활동은 성공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가, 여러분 조선 정부가 러시아의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또 다른 외세의 침탈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재정고문도 철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한러은행이 우리나라에 설치되었었는데요. 이 한래은행도 폐쇄하게 됩니다. 한러은행이 설치되게 되면 러시아의 경제적 침투도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 조선 정부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건재하려고 했지만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 세력도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것들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아쉬운 점은 일본에 대한 규탄 내용은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일본에 대한 그런 경계심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민권의 개념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처럼 신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기본권, 자유민주주의의 여러분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때 여러분 등장하게 됩니다. 또 국민참정운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국민참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독립협회 지회, 전국 지회가 각각 설치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서 관과 민이 함께 모여서 정책을 토론하는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관민공동 개최의 결과 헌의 6조라고 하는 6개의 타협안이 마련이 되는데요. 이 헌의 6조가 요 밑에 나와 있네요. 자, 헌의 6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독립협회는 황제를 부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번 보세요.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날인하여 시행할 것. 여러분 새로운 말이 나왔죠? 중추원. 여기 봐요. 여기 중추원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때 중추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이 중추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의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당시 중추원은 두 정도 세력이 나눠 있었어요. 중추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관료가 절반이고요. 독립협회 회원이 절반 중추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에서 어떤 의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황제가 있지만 이 의회의 기능을 하는 중추원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중요한 사항, 왜곡과의 이권을 침탈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즉 이러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제라고 볼 수 있냐면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황제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주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군주가 헌법에 입각한 중추원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으면 우리는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반한다. 이 탁지부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재정 일어나. 자, 여기서 좀 저는 독특하게 나옵니다.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주장할 것. 여러분, 이때 벌써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독립협회의 세력이 참 커지자 이 독립협회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고종에게 여러분들 오해 아닌 오해를 고종이 하게 돼요. 이 고종에게 밀고가 들어오는데 이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하려고 한다. 공화제를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고종이. 여러분 공화제는 뭐냐면 왕이 없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독립협회는 왕을 부정하진 않았죠. 그러나 이 고종은 이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왕권을 제약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고종의 마지막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제안했던 것처럼 민중의 의견을 듣고 어떤 의회의 역할하는 중추원이 고종과 함께 여러분 정치를 했다면 조선의 미래는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종은 이러한 의심 때문에 결국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동원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시켜버리게 됩니다. 이 황국협회라는 단체는요. 우리 예전에 상인들 보부상 기억하시죠?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이 모인 단체예요. 전국의 보부상들이 모두 몰려와서 독립협회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의 활동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3년밖에 그치지 못했어요. 성과도 있었어요. 러시아의 어떤 내정 침탈 같은 것들을 저지하고 어떤 입헌군주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민중에 기초한 개혁이었다는 거죠. 다른 갑오개혁이라든지 갑신정변과는 달리 민중을 정치의 어떤 정치개혁의 중심에 끌어들였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협회가 고종에 의해서 해산되면서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따가 활동에서 독립신문을 직접 아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독립신문 읽어보시면 이 독립협회 의도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종에 의한 정치개혁,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대한제국이 반포된 것은 1897년입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제국이 망한 건 언제예요? 1910년 경수국치기까지 대한제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고종은 여러분들 정치의 전면에 서지는 않았었어요. 흥선대원군의 영향력도 있었고요. 또 명성황후 영향도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는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었죠. 그러나 이 환궁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고 또 대한제국이랑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이제 환궁을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 나름의 어떤 플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배경을 살펴보면요. 일단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에 대한 환궁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죠. 왕이 지금 왕궁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랬다는 것은 왜고를 망명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이 고종이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상태에서 이 고종이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룬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세력이 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사파를 보시면 그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말과 이 일본을 대표하는 말이 나란히 달리고 있죠. 그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대한제국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참 우스꽝스러운 사파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고종은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만의 어떤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고종이 실시했던 계획들 무엇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종은요, 일단 먼저 환구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가 환구단이에요.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환구단. 이 환구단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여기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조선은요, 황제 칭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조선은 왕이었죠. 중국 청나라가 황제 칭을 사용했는데 이제 우리는 대한제국은 자주국이다. 그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도 러시아도 청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되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종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고종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개혁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고종이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개혁을 여러분 당시 연호를 타서 광무개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고종이 실시했던 개혁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종의 개혁의 원칙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본신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본, 본래 옛것, 옛 구자예요.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고 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아주 혁신적인 개혁은 아니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점진적이고 천천히 가는 거고요. 옛 것으로 돌아가려는 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헌법을 만드는데요. 이 헌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황제의 권한을 무한하게 크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때 황제가 군통수권, 입법, 행정, 사법, 외교, 인사 황제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고종이 모든 권한을 다 여러분들 최고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국 국제 한번 살펴볼까요? 1.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의 제국이다. 대한제국 정치는 만세불변해 만년이 되도록 불변하지 않는 전제 정치이다.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둔다. 군사권. 황제가 법률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집행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말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암튼 황제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다. 자,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당시 이렇게 황제를 등극한 고종의 모습입니다. 좋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뭔가 근대적인 민주정치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고종이 이렇게 무한한 권력을 가지면 그만큼 정치를 잘 했어야 됐을 텐데 어땠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사권을 볼게요. 군사로는 원수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국가의 원수 들어보셨죠? 나라의 여러분 그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이 원수부라고 해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거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보일미 개혁에서는 군사적 개혁은 없었죠. 또 경제적으로는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먼저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의 토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서 국가에서 토지 대장을 발급을 하는데요. 이때 국가에서 발급한 토지 문서를 지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지계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토지 문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근대사부터 이야기했을 때 다 봤잖아요. 나라에서 토지를 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였죠. 국가 재정 수입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면은 외국에서 토지에 대한 침탈을 막고 국가의 토지를 이렇게 파악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또 긍정적인 것은 하나 더 나옵니다. 각종 근대적인 공장이나 회사가 설립됩니다. 한성전기회사, 은행도 설립을 하고요. 대한천인의 한성은행 이런 것들. 근대적인 시설. 여러분 우리나라 이때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이 들어옵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경복궁에 전등이 들어오는 것. 또 전차.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선 철도 이런 것들 다 이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유학생을 파견해서 근대 문물을 배워오게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국가를 변모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외교정책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간도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 간도 지역 어딘지 잘 모르실까요? 자, 우리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제가 라이브로 그리려니까 잘 안 되네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요 지역이 간도입니다. 요 지역.
이 지역이 간도 지역이죠. 이 간도 지역을 지금 우리나라에 백성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 간도 지역에. 이 간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도 지역에 사는 우리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또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 간도는 여러분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청나라에 넘어가게 되죠. 또 독도 지역을 관보에 명리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이 독도 지역에서 한번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하게 되죠. 이때 고종의 명령을 칙령 제41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하게 했던 것도 대한제국 시대 일입니다. 우리가 독도 수업을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이 연해주 지역도 해사 및 통상사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연해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도 관리를 하게 돼요. 이때가 되면서 국가가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점은 뭐냐면 당시 고종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고 고종의 판단에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제국의 시기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때 고종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조선은 그저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은 망국의 군주라고 하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종의 여러분 정책이었고요. 우리 그럼 한번 뒤에 핵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핵심 개념 내용 문제 확인 문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별로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오늘의 내가 쓰는 역사 활동은요. 여러분 독립신문 직접 읽어보기 활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립신문 제1호 창간호 제1호 1면의 원문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 아니고 우리는 한글로 독립신문 한글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예전에 쓴 한글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 신문은요. 이렇게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고요. 순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문신 립독이 아니죠? 독립신문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신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에 퀴즈를 드렸어요. 8문제네요. 8문제 퀴즈를 정답을 여러분들이 일러스트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어떻게 읽나요?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하고 한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해드린 독립신문 원문 있죠? 여러분들 프린트 여러분들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시고 저랑 같이 독립신문은요 소리내서 읽으면 잘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프린트 빨리 갖고 오세요.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제가 여기 약간 흐리게 표시를 하면서 좀 읽어볼게요. 자, 독립신문. 독립신문. 찾으셨죠? 여러분들? 제 거 필기하는 거 안 보이나? 독립신문. 독립신문. 됐어요? 뒤에 1권. 제1권. 뒤에 1호. 제1호 이란 뜻입니다. 조선, 서울, 건양, 원년. 여러분 건양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을미개혁 때에 썼던 연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을미개혁 때 만들어서 건양은 1896년의 연호예요. 건양 원년이니까 건양 첫해라는 거. 1896년 4월 초 7일. 4월 7일 무슨 요일? 금요일. 그럼 문제 1번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요거 준비해 주셨죠? 요거 준비해 주셨죠? 자, 문제 1번. 독립신문 제1호 발행일은 언제인가요? 1896년 4월 7일. 문제 2번 문제. 독립신문 1호 발행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됐어요?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광고. 광고가 있었네요, 이때부터. 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 사정을 자세히 기록할 터이요. 소리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정부 속과 민간 소문을 다 보고할 터이라. 정부의 일과 민간의 소문을 다 보고할 거예요. 정치상의 일과 농사, 장사, 의술상 일을 얼만콤씩 이 신문상 매일, 여러분 이렇게 쓰면 매자예요. 매일 기록할
값은 자, 제가 중요한 정답의 키워드가 되는 건 형광펜 칠해놨거든요. 1년에 1원 30전, 한 달에 12전, 한 장에 동전 한 푼. 나오셨어요? 자, 그럼 3번. 당시 조선이 사용하던 연호는 무엇인가요? 건약. 오케이? 그 다음, 당시 조선 독립신문의 구독료는 1년에 얼마래요? 1년에 1원 30전. 정답 1원 30전. 독립신문 한 장은 얼마에 살 수 있어요? 동전 한 푼. 그쵸? 읽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제가 정답은 말 안 해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독립신문 분국이 제물포, 원산, 부산, 파주, 송도, 여기 송도 인천 송도 아니에요. 부산 송도예요. 개성이다. 평양, 슈원, 강화 등지에 있더이다. 분국이 있대요. 여러분 아까 지부가 있던 것처럼. 신문을 달로 정하든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보든지 1년간으로 정하여 사보고 싶은 이는 그러니까 달이나 1년당 정하 사보고 싶은 사람은 정동 독립신문사로 와서 독립신문사가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나 보네요. 돈을 미리 내고 성명과 이름과 집이 어디라고 적어놓고 가면 하루 걸어 신문을 보내줄 터이니 신문이 매일은 아닌가 봐요. 하루 걸러서 보내준대요. 신문 보고 싶은 이는 속히 성명을 보내기 바라옴.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읽어지죠? 자, 요까지만 선생님 읽어줄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물어볼 말이 있든지 세상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신문사로 간단하게 구절을 써서 편지하면 대답할 만한 말이든지 신문에 낼 만한 말이면 대답할 터이요. 내기도 할 터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말이 있으면 신문사로 보내래요. 보내면 신문사에서 대답할 만하면 대답도 해주고 신문사에서 실어주기도 한답니다. 한문으로는 편지는 당초에 상관 아니함. 한문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대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여러분들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면 특히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표시하시면 나머지 6번, 7번, 8번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꼭 포기하지 말고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추후에 잘 모르시는 분은 추후 해설 영상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립신문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독립신문도 읽는 사람들이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읽어주시고 리더스쿨의 정답과 소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